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인 저자가 쓴 명상에 대한 책 2권, 그리고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지 않는 미국 저자가 쓴 명상에 대한 책 1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카이스트 명상 수업, 이덕주 지음 위즈덤 하우스에서 22년 3월 16일에 발간하였습니다. 저자인 이덕주 교수는 카이스트에서 32년간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지금은 카이스트 호민관으로 지내면서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용기를 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카이스트에서 진행했던 새 학기의 수업 내용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재생되고 있는 코세라 강의를 재구성해서 세상에 내놓기로 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이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듯이, 그리고 진심 어린 의견을 나에게 주었듯이 나도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솔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생애를 통틀어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는 처음이다. 마음 수련 명상은 내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과 목표를 정립해 주었다. 그리고 공학자인 내가 카이스트와 코세라에서 명상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를 성찰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려놓으며 하나하나 달라지는 기쁨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몰랐던 나를 돌아볼수록 나는 자유로워진다. 행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평범한 이치를 깨닫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근본을 아는 것이다. 그럴 때 지혜가 생기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불행하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분명히 길은 있다. 그러나 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누구나 명상을 통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스스로에게 승리하는 스승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줄 한 줄 쓰면서 바라는 건 오직 하나였다. 누구라도 자기를 돌아보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자기만의 마음 세상을 다 버리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지 알게 된다. 자기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첫 걸음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다. 제1부는 7개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우리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명상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같은 대상을 보고 있어도 모두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예를 듭니다. 사람은 단 1초를 보고도 눈으로 보고 사진을 찍어 뇌 속에 남긴다. 마음속에 남기는 것이다. 남길 때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관념 등을 총동원해 필터링한 뒤 그것이 실제 모습이라고 여기고 기억 속에 저장한다. 이것이 기억된 생각이다. 기억된 생각의 특징을 학생들에게 준 과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과제는 그날 강의한 저자의 모습을 각자의 처소에서 떠올리면서 기억에 남는 것을 한 줄씩 써오라고 한 것입니다. 첫째, 학생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내 모습을 떠올린 그 순간 학생들의 기억 속 나는 실제의 내가 아니다. 둘째, 사람은 누구나 같은 사물에 대해 각각 다른 관념으로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다.
셋째, 만약 시간이 흘러 더 많은 기억이 축적되면 어떻게 될까? 다른 관념과 감정이 더 쉬워져 나만의 생각이 확고해진다. 넷째, 그리고 내 기억 속 사진들은 허상이며 버리면 없어지는 가짜다. 이것을 인지하는 게 명상의 출발점이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자기 돌아보기는 나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인생 그래프도 그려보고 자기 돌아보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살아온 날들의 사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사진들은 가짜다. 실제를 사진 찍어 복사했으니 진짜 같지만 그것은 그저 사진일 뿐 진짜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이 이렇게 사진이 되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냥 조용히 앨범 속의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것도 아니다. 그 사진에는 기쁨, 슬픔, 노여움, 분노, 걱정, 스트레스, 온갖 감정과 관념, 시비와 분별과 판단이 묻어 있다. 내 마음이 진짜가 아닌 헛것인 가짜로 채워져 있어서 인생은 허무하다. 뇌에 저장된 사진은 모두 버려야 한다. 사진을 없앤다는 건 마음을 닦는 것이다. 사진이 없어지는 만큼 원래 내 안에 있던 진짜 내 모습을 찾게 된다. 네 번째 수업, 마음 빼기 명상에서는 이 가짜 사진들을 버리는 것이 빼기 명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음 수련 명상은 빼기를 통해 가짜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빼기 명상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리는 방법이며 실제로 마음이 비워진다.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으면 그 순간은 물이 맑아 보이지만 흔들면 다시 더러워지듯이 마음도 마찬가지다. 물도 흙도 모두 비워져야 깨끗한 새 물을 담을 수 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면 나의 진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나마저도 버리면 본성 자체만 남는다. 하나하나 마음이 버려질 때의 편안함과 행복은 버려본 사람만이 안다. 좋은 추억도 버려야 한다. 만약 좋은 추억을 버리기 아깝다고 느낀다면 내 마음의 집착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마음을 뺀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빼는 것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없애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마음을 버릴 때 나타나는 효과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둘째, 함께 사는 법을 알게 된다. 셋째, 능력이 생기고 성공도 하게 된다. 넷째, 건강해진다. 명상을 하면 나이를 종잡을 수가 없다는 말도 자주 듣는다. 함께 명상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대개 10년은 젊어 보인다. 여섯 번째 수업, 철학과 명상의 만남에서는 세 사람의 철학자 얘기를 합니다. 칸트 철학은 인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칸트는 진리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내부에 있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외부 세상을 보는 감각기관과 우리 내부의 인식체계가 결합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쇼펜하워도 마찬가지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관이 세상을 구성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구성된 세계는 근원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하였다. 젊은 시절 항공우주공학도였던 위트겐슈타인은 역시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철학이 어려워진 이유를 언어 때문이라고 규정지었다. 결국 모든 것은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성 중심의 철학을 언어 중심의 철학으로 전환하면서도
그 언어의 한계도 분명히 했다. 저는 언어학을 하면서 언어 철학에서 위트겐슈타인의 얇은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위트겐슈타인이 명상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7번째 수업 뇌과학과 명상에서는 명상이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이 아닌 뇌로 본다. 시각을 비롯한 오감으로 인지된 정보가 현실 그대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뇌 안에서 각색 편집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라 각자의 뇌가 자기가 산 삶을 통해서 형성한 신경망 회로에 의해 해석된 편집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명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명상을 오래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한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셋째, 자기를 과신하면 안 된다. 넷째, 마음 자세는 솔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다섯째, 호흡도 마음이다. 여섯째, 자세도 편안히 하자. 2부 나의 명상 이야기에서는 저자의 삶을 매우 솔직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 수 없다. 불행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행복해지려는 마음까지 버리면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 3부 명상의 과학적 효과에서는 그동안 밝혀진 명상의 효과와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부 명상이 필요한 순간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이 시대에 소통과 융합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더욱 명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몸과 뇌를 넘어서 마음에 관해 탐구해야 한다. 마음이 변화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의식혁명, 곧 마음의 혁명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와 같이 지식을 쌓고 더하는 교육이 아니라 물질 문명으로부터 상실된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책을 끝맺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명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걷든지 먹든지 자든지 하는 모든 순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부터 학생, 어른까지 모두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알찬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